겨울 낮과 겨울 밤. 첫눈이 내리고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다. 아침마다 아빠는 총과 덫을 들고 온종일 숲에 나가 있었다. 시냇가에는 사향쥐와 족제비를 잡기 위한 작은 덫을 놓고 숲속에는 여우와 늑대를 잡기 위한 중간 크기의 덫을 놓았다. 곰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굴로 들어가기 전에 살찐 녀석을 한 마리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커다란 곰덫도 설치했다. 하루는 아침에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말이 끄는 썰매를 타고 서둘러 다시 나갔다. 곰을 한 마리 잡은 것이다. 로라와 메리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손뼉을 쳤다. 나는 곰 다리를 먹고 싶어! 곰 다리를 먹고 싶어! 메리가 외쳤다. 메리는 곰의 다리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다. 아빠는 곰과 돼지를 한 마리씩 수레에 싣고 돌아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가 말해주었다. 아빠는 커다란 곰덫을 손에 들고 어깨에는 총을 메고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다. 눈 덮인 커다란 소나무를 돌아가자 그 나무 뒤에 곰이 있었다. 곰은 방금 잡은 돼지를 앞발로 집어들고 먹으려는 참이었다. 앞발로 돼지를 들고 뒷다리로 서 있는 곰의 모습이 꼭 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서 있는 사람 같더라고 아빠는 말했다. 아빠는 곰을 쏘았다. 돼지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네 돼지인지는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돼지도 그냥 집으로 가져왔지 뭐냐. 아빠가 말했다. 소금에 절이지 않은 날고기가 많이 생겼다. 그 고기는 소금에 절이지 않아도 오랫동안 상하지 않을 터였다. 밤은 물론 낮에도 너무 추워서 상자에 넣어둔 돼지고기와 뒷문 밖 작은 헛간에 매달아둔 곰고기는 꽁꽁 얼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엄마가 요리를 하는데 날고기가 필요하면 아빠는 꽁꽁 언 곰고기나 돼지고기를 도끼로 한 덩어리씩 잘라서 갖다 주었다. 하지만 동글동글한 소시지나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훈제한 돼지 넓적다리와 사슴고기는 엄마와 헛간이나 다락방에서 혼자 힘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눈이 계속 내려 작은 통나무 집은 쌓인 눈에 파묻혀버렸다. 아침이면 유리창은 성에로 뒤덮였다. 성에는 유리창에 아름다운 나무와 꽃과 요정들의 그림을 그려놓았다. 엄마가 말했다. 밤중에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동장군이 와서 그림을 그리고 간다고. 이 말을 들으면서 로라는 생각했다. 동장군은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 뾰족 모자를 쓰고 사슴 가죽으로 만든 부드럽고 하얀 장화를 신은 눈처럼 새하얀 난쟁이일 거라고. 하얀 외투를 입고 하얀 벙어리 장갑을 끼웠을 거라고. 총은 매지 않았지만 손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초각가를 들고 그것으로 유리창에 그림을 새겼을 거라고. 로라와 메리는 골무를 가져다가 유리창에 낀 성에 예쁜 동그라미 무늬를 만들었다. 하지만 동장군이 밤중에 그려놓은 그림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유리창에 입을 대고 호호 불면 하얀 성에가 녹아서 유리창을 따라 방울져 흘러내렸다. 그러면 로라와 메리는 창밖에 쌓인 눈과 앙상한 나무들을 볼 수 있었다. 커다란 나무들은 하얀 눈 위에 푸르스름한 그림자를 떨구고 있었다. 로라와 메리는 엄마의 일을 거들었다. 아침마다 설거지할 그릇이 쌓였다. 메리는 로라보다 크니까 그릇을 더 많이 닦았지만 로라는 자기가 쓰는 컵과 접시를 언제나 정성스럽게 닦았다. 설거지를 끝낸 다음에는 바퀴 달린 침대를 바람에 쐬었다. 그 일이 끝나면 로라와 메리는 침대 양옆에 서서 이불을 반듯하게 펴고 침대 발치와 양옆으로 이불자락을 쑤셔 넣고 베개를 두드려서 제자리에 놓았다. 그러고 나면 엄마가 바퀴 달린 침대를 큰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이 일이 끝나면 엄마는 그날 해야 할 일을 시작했다. 날마다 그날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엄마는 노래하듯 이렇게 말하곤 했다. 월요일은 빨래, 화요일은 다림질, 수요일은 옷 깁기, 목요일은 버터 만들기, 금요일은 청소, 토요일은 빵 굽기, 일요일은 휴식. 로라는 일주일 중에서 버터 만드는 날과 빵 굽는 날을 가장 좋아했다. 여름에는 크림이 노란색을 띠지만 겨울에는 하얀색을 띠기 때문에 그 크림으로 만드는 버터는 별로 예쁘지 않았다. 엄마는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이 예쁘기를 원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버터에 물을 들였다. 엄마는 사기 그릇으로 만든 교육기에 크림을 넣고 따뜻한 난로 가까이에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주황색 당근을 씻어서 껍질을 벗겼다. 아빠는 헌 양철 냄비 바닥에 못으로 구멍을 송송 뚫어서 강판을 만들어 주었다. 이 강판에다 엄마는 당근을 갈았다. 거칠거칠한 바닥에 당근을 비비면 구멍으로 당근이 빠져나왔다. 엄마가 냄비를 들어 올리면 부드럽고 즙이 많은 당근이 그 밑에 소복이 쌓여 있었다. 엄마는 간 당근을 작은 냄비에 넣고 우유와 함께 끓였다. 우유가 걸쭉해지면 그것을 헝겊 주머니에 부었다. 그런 다음 헝겊 주머니를 비틀어 짜면 연노란색 우유가 교육기로 툭툭 떨어져 크림을 연노란색으로 물들였다. 이제 버터는 노란색을 띠게 될 것이다. 로라와 메리는 우유를 짜내고 남은 당근 찌꺼기를 먹을 수 있었다. 메리는 자기가 로라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로라는 자기가 더 작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엄마는 똑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근 찌꺼기는 아주 맛있었다. 크림이 준비되면 엄마는 교육기 위에 나무 뚜껑을 덮었다. 뚜껑 한복판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엄마는 그 구멍에 기다란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고 저었다. 엄마는 오랫동안 막대기로 크림을 저었다. 이따금 엄마가 쉴 때는 메리가 대신 저을 수 있었지만 로라가 젓기에는 막대기가 너무 무거웠다. 처음에는 크림이 튀어올라 작은 구멍 주위에 걸쭉하고 매끄럽게 엉겨붙는 것이 보였다. 한참 젓다 보면 크림이 몽글몽글한 알갱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엄마는 젓는 속도를 늦추었고 막대기에는 노란색 작은 알갱이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다. 엄마가 뚜껑을 열면 교육기에는 황금빛 덩어리 모양의 버터가 버터밀크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면 엄마는 나무 주걱으로 버터 덩어리를 꺼내 함지박에 담고 찬물로 여러 번 씻으면서 몇 번이고 뒤집었다. 버터 덩어리를 씻은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주걱으로 계속 버터를 뒤집었다. 그 일이 끝나면 엄마는 버터 덩어리에 소금을 솔솔 뿌렸다. 이제부터가 버터를 만드는 일에서 가장 재미난 대목이었다. 엄마는 버터를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들었다. 버터 틀의 바닥에는 이파리 2장이 달린 딸기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엄마는 버터가 틀 속에서 가득 찰 때까지 주걱으로 단단히 다져 넣었다. 그런 다음 납작한 접시에 틀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바닥에 달린 손잡이를 밑으로 쑥 밀었다. 그러면 딸기와 딸기 잎 무늬가 새겨진 황금빛 버터 덩어리가 쏙 빠져나왔다. 로라와 메리는 엄마 양쪽에 서서 딸기가 새겨진 황금빛 버터 덩어리가 접시로 톡톡 떨어지는 것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버터를 모두 틀로 찍어내면 엄마는 로라와 메리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버터밀크를 한 잔씩 주었다. 엄마가 빵을 만드는 토요일이면 로라와 메리는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한 개씩 받아서 작은 덩어리를 만들었다. 쿠키용 반죽을 조금 얻어서 작은 쿠키를 만들 수도 있었다. 언젠가 로라는 파이 구이용 냄비로 파이를 만든 적도 있었다. 그날 해야 할 일이 끝나면 엄마는 이따금 로라와 메리에게 종이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엄마는 빳빳한 흰 종이를 인형 모양으로 오려서 연필로 얼굴을 그려내었다. 그런 다음 로라와 메리가 종이 인형을 예쁘게 꾸밀 수 있도록 색종이를 오려서 드레스와 모자와 리본과 레이스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가장 즐거운 시간은 뭐니 해도 밤에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아빠는 눈 덮인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호수염 끝에 작은 고드름을 매단 채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집에 오면 아빠는 총을 현관문 위에 걸어놓고 털모자와 외투와 벙어리 장갑을 벗어 던지고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반쯤 먹다 남겨둔 한 되들이 사과술병은 어디 있지? 그건 로라를 두고 한 말이었다. 로라는 그렇게 작았기 때문이다. 로라와 메리는 아빠한테 달려가 난로가에서 몸을 녹이는 아빠의 무릎에 올라앉곤 했다. 몸이 다 녹으면 아빠는 다시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쓰고 벙어리 장갑을 끼고 밖으로 나갔다가 허드렛 일을 다 마치면 장작을 한아름 안고 돌아왔다. 덧들이 비어 있어서 사냥터 순찰이 빨리 끝나거나
여느 때보다 빨리 사냥감을 잡으면 아빠는 일찍 집에 돌아오곤 했다. 그러면 아빠는 로라와 메리와 함께 놀았다. 로라와 메리가 좋아하는 놀이는 미친 개 놀이였다. 아빠는 수많은 갈색 머리를 손가락으로 헝클어뜨려 머리카락을 곤두세웠다. 그러고는 네 발로 엎드린 자세로 으르렁거리며 로라와 메리를 쫓아다녔다. 로라와 메리는 잽싸게 달아났지만 한 번은 아빠가 난로 뒤에 있는 장작통 속으로 로라와 메리를 몰아넣었다. 로라와 메리는 앞에 버티고 있는 아빠를 빠져나갈 수 없었고 달리 도망칠 길도 없었다. 그러자 아빠는 무섭게 으르렁거렸다. 머리카락은 부스스하게 곤두서 있고 눈매가 너무 사나워서 정말로 미친 개 같았다. 메리는 너무 겁이 나서 오금이 굳었는지 옴짝도 하지 못했다. 아빠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자 로라는 비명을 지르면서 펄쩍 뛰었다. 그러고는 장작통 위로 정신없이 올라갔다. 그러자 당장에 미친 개가 사라졌다. 눈앞에 있는 것은 파란 눈을 반짝이며 로라를 바라보고 있는 아빠뿐이었다. 제법인데 반쯤 먹다 남긴 사과술병이 아주 잽싼걸. 망아지처럼 팔팔해. 아빠가 말했다. 애들을 그렇게 겁주지 마세요, 여보. 애들 눈이 얼마나 동그래졌는지 보세요. 엄마가 말했다. 아빠는 로라와 메리의 겁먹은 표정을 보고는 선반에서 바이올린을 내렸다. 그러고는 바이올린을 켜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양키두들이 읍내에 갔다네. 줄무늬 바지를 입고 갔다네. 양키두들은 읍내를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 읍내에는 집이 너무 많으니까. 로라와 메리는 어느덧 미친 개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양키두들은 아주 큰 대포를 보았다네. 통나무처럼 커다란 대포였지. 대포를 한 바퀴 돌릴 때마다 2쌍의 황소가 필요했다네. 대포를 한 번 쏠 때마다 화약 한 통이 필요했지. 대포는 아빠의 총 같은 소리를 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소리였다네. 아빠는 발로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아빠가 노래하는 동안 로라는 음악에 맞추어 손뼉을 쳤다. 나는 노래하네 양키두들더두. 나는 노래하네 양키두들. 나는 노래하네 양키두들더두. 나는 노래하네 양키두들. 황량한 숲과 쌓인 눈과 매서운 추위 속에서 오로지 그 작은 통나무 집만 따뜻하고 아늑하고 편안했다. 아빠와 엄마, 메리와 로라, 그리고 갓난이 캐리는 그 집에서 행복했다. 특히 밤에는 더욱 행복했다. 난로에서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추위와 어둠과 들짐승들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불독집과 검은 고양이 수자는 난로가에 엎드린 채 눈을 깜빡거리며 불꽃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흔들어 의자에 앉아서 탁자 위에 놓인 등잔 불빛에 의지하여 바느질을 했다. 등잔은 반짝반짝 윤이 났다. 등유가 담긴 유리그릇 바닥에는 기름이 폭발하지 않도록 소금이 깔려 있었고 소금 사이에는 장식으로 빨간색 플란넬 천 조각이 몇 개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정말 예뻤다. 로라는 등잔을 바라보는 게 좋았다. 유리 등갓은 깨끗하게 닦여서 반짝거렸다. 노란 불꽃은 꾸준히 타올랐고 맑은 등유가 담긴 유리그릇은 플란넬 천 조각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로라는 난로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했다. 난로불은 줄곧 흔들거리며 모양을 바꾸었고 장작 위에서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때로는 초록색으로 타올랐다. 황금빛이나 루비처럼 빨갛게 타오르는 등걸불 위에서는 푸른색을 띠기도 했다. 아빠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로라와 메리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면 아빠는 로라와 메리를 무릎에 앉히고 덥수룩한 구렛나룻으로 두 아이의 얼굴을 간지렸다. 그러면 로라와 메리는 간지럼을 참지 못하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의 파란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하루는 아빠가 고양이 수잔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수잔은 난로가에 몸을 쭉 뻗고 엎드린 채 발톱을 내놓았다 들여놓았다 하고 있었다. 퓨마가 고양이라는 걸 알고 있니? 아주 큰 들고양이라는 걸? 아니요, 로라가 말했다. 퓨마는 고양이란다. 잭보다 훨씬 크고 잭이 으르렁거릴 때보다 훨씬 사나운 수잔을 상상해보려. 그러면 꼭 퓨마 같을 거야. 아빠는 로라와 메리를 무릎에 좀 더 편안하게 앉히고는 말했다. 할아버지와 퓨마 이야기를 해주마. 아빠의 할아버지요? 로라가 물었다. 아니야, 로라. 너희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아빠의 아버지. 아, 우리 할아버지요. 로라는 몸을 꼼지락거려서 아빠 품에 더 바싹 달라붙었다. 로라는 할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멀리 떨어진 큰 숲속의 큰 통나무 집에서 살고 있었다. 아빠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아버지와 퓨마 이야기. 하루는 할아버지가 읍내에 갔다가 늦게야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단다. 말을 타고 숲속을 지나갈 때에는 벌써 날이 저물어 캄캄했지. 너무 어두워서 길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 그때 퓨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단다. 할아버지는 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지. 퓨마는 어떻게 울어요? 로라가 물었다. 여자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운단다. 이렇게. 아빠가 새된 소리로 비명을 질렀기 때문에 로라와 메리는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다. 엄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러나 로라와 메리는 겁을 먹고 떨면서도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다. 말도 겁이 나서 할아버지를 태운 채 쏜살같이 달렸단다. 하지만 날쌘 퓨마를 따돌릴 수는 없었어. 굶주린 놈인데다 달리는 것도 말만큼이나 빠른 놈이었단다. 그놈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면서 캄캄한 숲속을 지나 할아버지를 계속 따라왔지. 할아버지는 안장에 납작 엎드린 채 더 빨리 달리라고 말을 재촉했단다. 말은 있는 힘껏 빠르게 달리고 있었지만 퓨마는 여전히 바로 뒤에서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댔지. 다음 순간 할아버지는 시커먼 그림자가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훌쩍 건너뛰는 것을 보았단다. 퓨마가 할아버지의 머리 위로 휙 날아서 간 거야. 그놈은 마치 수잔이 생쥐한테 덤벼드는 것처럼 날아가고 있었단다. 하지만 덩치는 수잔보다 몇 배나 컸지. 게다가 날카롭고 큰 발톱과 길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놈한테 물리면 단번에 죽을 수도 있었어. 할아버지는 생쥐나가 고양이한테서 달아나듯이 퓨마한테서 달아나고 있었단다. 한참 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모습도 보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그놈이 어두운 숲을 날쌔게 헤치면서 바싹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았지. 마침내 집에 이르렀단다. 그때 할아버지는 퓨마가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얼른 발에서 뛰어내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지. 공중으로 뛰어오른 퓨마는 조금 전까지 할아버지가 앉아있던 말한장에 내려앉았지 뭐냐. 말은 비명을 지르면서 달리기 시작했단다. 퓨마를 등에 태운 채 숲속으로 달아났어. 퓨마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말의 등을 잡아 찢었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총을 움켜쥐고 창가로 달려가서 제때 그놈을 쏘아 죽일 수 있었단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구나. 큰 숲에 들어갈 때에는 꼭 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로라와 메리는 몸을 벌벌 떨면서 아빠에게 더욱 바싹 달라붙었다. 아빠의 무릎에 앉아 아빠의 힘센 팔에 안겨 있으면 로라와 메리는 안전하고 편안했다. 로라와 메리는 따뜻한 난로가에서 아빠의 무릎에 앉아 있기를 좋아했다. 검은 고양이 수자는 가르랑가르랑 목을 울리고 있고 착한 잭은 그 옆에 몸을 쭉 뻗고 엎드려 있었다. 간간이 늑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잭은 고개를 들고 갈기를 곤두세웠다. 로라와 메리는 숲속의 어둠과 추위 속에서 들려오는 그 스산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작은 통나무 집에 있으면 로라와 메리는 안전하고 안락했다. 집 주위에는 바람에 달려온 눈이 쌓이고 바람은 따뜻한 난로불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구슬피 울고 있었다.